한때 대기업의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회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점심은 늘 회사 카드로 먹었으며 연말이면 상장과 포상금이 따라왔죠. 그가 퇴직 후 가장 먼저 느낀 건 내가 더 이상 누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예가 사라지고 매일 아침 출근하던 빌딩이 남의 건물이 된 후 그는 한 채의 원룸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생각했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달려온 수많은 50대, 60대들의 공통적인 현실이에요. 오늘은 명예로운 퇴직 뒤에 찾아온 원룸 생활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 사람,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1. 사례 1도는 있어도 외롭다. 김 차장님의 이야기. 김 차장님은 35년간 한 대기업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금도 나쁘지 않았고 국민연금도 150만 원 정도 나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사는 재미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가족은 각자 바쁘고 직장 동료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연락하던 이들도 점점 줄었죠. 결국 서울 외곽의 원룸으로 거처를 옮긴 뒤 매일 유튜브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밥 먹자고 해야 하나? 괜히 부담만 줄까 싶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없던 건 아니에요. 다만 오롯이 자신의 일상을 채울 무언가가 없었던 거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할 무언가가 없으면 행복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사례 2. 아직도 나는 회사를 떠나지 못했다. 박 부장님의 경우. 박 부장님은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신을 현직 부장이라 소개하시더라고요. 은퇴 후 삶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과거 회사에서의 명함, 사무실 사진, 회식 때 찍은 사진들 그 안에 여전히 살고 계세요. 문제는 이게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처럼 이전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경우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 쉬워요. 퇴직 후에도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역할이 필요해요.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좋고 동네에서 반려견 산책 모임에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해도 돼요.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른 무대의 시작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진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3. 사례 3. 준비는 했는데 방향이 달랐어요. 이 이사님의 뼈아픈 깨달음. 이 이사님은 퇴직 전 3년간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고 연금 저축도 들고 건물도 하나 장만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철저하게 은퇴 자금을 준비했죠. 근데 정작 퇴직 후엔 삶이 너무 삭막했답니다. 사무실에 나가던 습관이 사라지니 리듬이 깨졌고 투자 수익은 나는데 쓸 곳이 없으니 재미도 없더래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하나쯤은 만들어 둘 걸 그랬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망, 건강 루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함께 준비돼야 진짜 은퇴 준비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은퇴 준비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만 마련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는 퇴직과 함께 사라지고 돈도 언젠간 줄어들죠. 하지만 사람, 취미, 역할, 건강은 오히려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의 재설계 회사 밖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만들어 두세요. 동호회, 교회, 작은 자원봉사, 뭐든 좋습니다. 나만의 일상 루틴 만들기 운동, 독서, 글쓰기, 유튜브 활동 등 매일 해야 할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역할 찾기 퇴직 후에는 아빠, 남편, 이웃, 멘토처럼 새로운 역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며 원룸이 아닌 마음의 집을 짓자. 퇴직 후 원룸에서 홀로 앉아있던 대기업 임원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그리웠던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어. 그저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밥 한 끼 먹던 시간이었지. 명예는 떠나도 삶의 온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은퇴 후 삶 진짜 따뜻하게 준비해 보세요. 대기업 퇴직 후 원룸 생활 명예보다 그리운 것들.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휴식의 시작 혹은 고생 끝에 찾아오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체계적인 커리어를 가진 이들은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의 연금과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공허감, 외로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본 칼럼에서는 대기업 퇴직자라는 표면적 성공을 넘어 은퇴 후 진짜로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실질적인 3가지 사례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은퇴 후 삶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경제적 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서적 연결이 중요하다. 김호호 씨 전 대기업 차장, 60세는 퇴직 후 수도권 외곽에 원룸을 얻어 생활 중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쳐 매달 250만 원가량의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있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 곳도 없고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은퇴자의 약 48%가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우울감,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이 필수입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센터, 온라인 소모임 등 참여 가능한 경로를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2. 정체성의 재정립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 박오호 씨 전 대기업 부장, 63세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부장이라 소개합니다. 그는 퇴직 이후 심한 우울감을 겪었고 명확한 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무의미한 일상에 점점 무너져 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역할 상실입니다. 직장 내 직함과 권한이 사라지고 나면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존감의 하락으로도 이어지며 심리적 공백을 불러옵니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도 은퇴 후 삶의 질은 사회적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자원봉사, 지역 강사활동, 1인 창업,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같은 대안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산보다 중요한 것, 일상 구조와 삶의 리듬. 이호호 씨 전 대기업 이사, 62세는 퇴직 3년 전부터 철저하게 자산 관리를 해왔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펀드 등으로 상당한 자산을 마련했지만 정작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돈도 건물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무기력할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삶의 구조 붕괴 현상입니다. 매일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나면 시간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퇴직 후 규칙적인 운동, 취미활동, 소통활동을 병행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35% 이상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은퇴 후에는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 독서, 가벼운 글쓰기, 온라인 수업, 수강 등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재연 은퇴 준비, 이렇게 바꿔야 한다. 관계의 지도를 그려보라. 퇴직 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5명을 꼽아보세요. 없다면 지금부터 1명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한다.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생기는 공백은 역할 상실이 아니라 역할 전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루틴과 습관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오전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자산을 관리하라. 건강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상담, 명상, 일기 쓰기 등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도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명예는 사라져도 삶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명예는 그저 시스템이 만들어준 임시 타이틀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퇴직 후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한 대기업 임원이 남긴 말이 기억납니다. 내가 그리웠던 건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그 소소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명예보다 내 삶의 온도, 내 사람들과의 연결, 내 일상의 의미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 글이 그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